네, 휴식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한민족 정신문화분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총 3분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상생문화연구소 황경선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국제학술문화제 3일째인 오후 정신문화분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상생문화연구소의 황경선입니다. 네, 이미 예정된 시간을 살짝 좀 지나쳤는데요. 바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신 대로 오늘 이 자리는 역사의 진실을 찾는 엄정한 장이면서 동시에 진지한 성찰 또 정연한 논리가 있는 그런 또 학술의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라면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박정학 선생님이십니다. 박정학 선생님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셔서 그 뒤에 쭉 역사와 진실과 역사의 강복을 위해서 헌신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평생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홍익인간의 바른 뜻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학 선생님에게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배달 이사장 박정학입니다. 제가 이게 홍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1988년에 처음으로 논문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한 4년 후에 이홍범 박사 등 몇 사람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홍익인간의 그 뜻이 왜곡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우리 결의가 제대로 민족 재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세계 석학들이 지난 세기에 21세기 인류 사회는 홍익인간이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익인간이 왜 지배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뜻도 모르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과서에도 홍익인간 뜻도 없고요. 국회의원들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을 없애자고 국회에 청원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과연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민족 정신 그리고 민족 문화와 연결되는 홍익인간 사상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요 1% 대 99%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까지도. 그런데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게 아주 별로 큰 책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또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엇은 위대한 문명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겠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소위 지난 세기에 35년간 일제의 탄압을 받았죠. 그리고 6.25 전쟁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남북 대치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BTS가 유엔 총회 가가지고 한국어로 연설을 할 정도로 우리 한류 스타들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아시안 게임도 치렀고요. G20 서울 대회도 했고요. 자, IMF도 성공적으로 거쳤고,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기 세계 석학들은 21세기 한국 민족이 홍익인간 인정을 받던 인류 사회를 주도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 민족절은 홍익인간이라고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즉 미래 사회는 경쟁과 투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재의 문명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새로운 문명 사회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갈 사상은 바로 우주 본성이 하나라는 홍익관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세계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안 봐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자, 아놀드 토인비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간 날이 온다면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관 사상이 될 것이다. 또 효사상에 대해서 우리 임덕규 의원에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효사상이 중국에는 개념으로만 남아있는데 한국은 행동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게르그 신부도 21세기 인류 공헌 사상은 바로 홍익관 사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지난 세기 초기에 대예언을 많이 했던 루돌프 스타이너,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할 수 있는 성범민주의 바디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극동에서 나온다. 그건 아마 한국일 것이다. 자, 여러분이 얘기하는 하이데거가 박정훈 교수를 불러다 놓고 자기 집으로 불러다 놓고 물었습니다. 천부경 좀 설명해 달라고요. 그런데 박정훈이 천부경 몰라서 설명도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존스라고 하는 전 주한 미 상공회의 소장, 이 사람은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메일 통해 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 왜 한국인을 귀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 대답이 뭔지 압니까? 저는 미국인으로 있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양반이 2025년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반은 IT 산업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1등 아닙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사이버 세계에 인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해합니까? 인정이라는 말 세계 영어에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미군 부대 근무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없대요 단어가. 자, 타골도 너 동방의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홍익민주주의라는 사상을 내보다 한 4년 늦게 발표를 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 아주 독특한 겁니다. 역사는 너와 나의 투쟁이다가 아닙니다. 역사는 자아투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할 것이냐 우리 전체를 위할 것이냐 하는 그 싸움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본성은 하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서양에는 우주의 본성이 하나라는 사상 자체가 없답니다. 우주의 본성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싸우는 관계다고. 그러니까 그 해법도 홍익인간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그냥 단어 스님도 21세기에는 한국에서 인류사회를 구원할 정신 문명이 일어나서 꽃을 피울 것이다. 예, 막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런데 2020년도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는 홍익인간은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수 국회의원들이요 교육개념에서 홍익인간을 빼자는 청원을 했죠.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홍익인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세계 석학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모르는 겁니다. 그 가치 자체도. 그리고 그 의미도 지금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언제 나온 겁니까? 1913년도 일본 사람이 일본 자전을 보고 잘못 번역한 내용입니다. 전혀 실제 상황하고 다른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현재 교과서에 싣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가치도 모르고 의미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서는 홍익인간 이념이 인류사회 주도 이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의 미래를 위해 먼저 홍익인간의 바른 의미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족 제도약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바른 의미를 찾아 보았습니다.
홍익인간 뭐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삼국유사, 예, 고기운에 나옵니다. 고기운에 나오죠. 환인이 내 자주 지상의 뜻을 듣고 있으니까 삼위태백을 내려다보고 홍익인간을 할 만한 곳이라 환웅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자는 그 뒤에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만들어 붙인 단어죠.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건 상황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왕궁기에도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똑같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1941년도에는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국가 강령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홍익인과 이화세계를 기초로 해서 국가를 건설한다고 공표를 했고요. 1945년도에 바로 교육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교육 이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49년도에는 바로 그 교육법 제1조, 현재는 교육기본법 제2조입니다. 거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그래서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서 1997년도에 헌법 전문개혁 의제로 제출되었으나 논의가 되지 못했죠. 그럼 왜 이렇게 어떻게 혼란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사교과서에는 한번 보십시오. 요 위에 있는 요 책은 딱 한 군데입니다. 이게 지금 통일된 의미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제도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너무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익인간의 바른 의미를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홍익인간 당시의 상황에 미쳐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간단합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인구는 급증하고 생산량은 한정되다 보니까 식량 생산 다툼이 발생하죠. 식량 다툼이 발생합니다. 식량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농지를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이 조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사람만 많고 식량 생산은 부족하여 그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걱정이었다. 자, 요게 바로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군 사회에 나타난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죠. 환웅이 나타내가지고 환인이 홍익인간 할 만한지를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환웅이 천하의 자주도를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식량 부족 현상 해결하기 위해서 새 땅 건설하러 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왜 그런 상황을 생각을 못합니까? 환인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을 할 만했다.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을 할 만했다. 지금요 식량 생산을 하러 가고자 하는데 거기가 삼위태백입니다. 그걸 삼위산과 태백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식량 생산을 많이 해요? 그 믿어집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삼위태백은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백자도 다릅니다. 태백산 백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같은 백자인 걸로 학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태백산이라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삼위태백이라는 얘기는 삼면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은 평원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바로 김종서 박사의 해석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김종서 박사가 삼위태백은 삼위산과 태백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큰 산맥을 가리키고 태백은 삼면이 험한 바다 둘러싸인 크게 드러난 평야, 즉 대흥안령, 소흥안령, 백두산맥 이렇게 둘러싸인 만주평야 요 일대가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평지, 즉 식량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로 삼위태백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삼위산과 태백산에 내려왔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삼천의 무리가 태백산 정상에 내려왔다.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삼천의 무리가 태백산 정상에 내려오면 거기서 농사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산 정상이라는 말도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구사화의 기록 내용을 이런 식량부족 간섭이 보면 이랬습니다. 환웅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환인이 이를 알고 만주조직을 내려다 보니 식량 다툼으로 이렇게 멀어졌던 사람 사이를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환웅을 그것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새 땅인 만주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식량을 많이 생산해서 식량 다툼을 해소하여서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사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사화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놈은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나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출된 홍인간의 대의는 간단합니다. 자, 식량 다툼을 없애기 위한 의지. 이건 뭐 아까 환웅부터 얘기했습니다. 삼위태백은 식량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평야 지대다. 이것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다음 제세 이화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대화자를 교화라고 해석하는 한문 학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대화자를 교화하는 뜻입니까? 완전히 엉터리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세유화는 나옵니다. 제세유화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있으면서 이치대로 되게 하라는 거죠. 이치대로 되게 하라. 그 이치가 뭡니까? 환연이 얘기한 홍익인간 아닙니까? 홍익인간이 말한 그 내용을 실천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천했다 하는 답입니다. 뭘 그거를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고 순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창세 신화라든가 민족 정신 혹은 그 고유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관계가 없으면 얘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 창세 신화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뭐 부도저히 마고 신화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캄캄한 태초부터 하늘과 빛과 하늘의 빛과 윤려가만 있었는데 마구가 실달재성을 천수에 빠뜨리니 땅과 산천이 생겨났고 함께 나온 기와 수토가 어우러져 가지고 만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창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화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요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우러짐의 원리죠. 그것이 홍익인간의 이념의 원형인 겁니다. 그럼 단군 사회의 사람 대성 관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인 환웅과 동물이 변한 웅녀 사이에서 사람인 단군이 태어났습니다. 신과 동물과 사람이 혈연으로 연결되잖아요. 외국에서 이런 진화 봤습니까, 여러분? 같은 레벨로 보지도 않죠. 신과 동물은 전혀 다른 레벨로 보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레벨로 볼 게 아니고 같은 혈육으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한 혈통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굉장히 현묘한 어우림이죠. 너무 멋진 조화론적 배경, 착상 아닙니까? 저는 바로 이런 데서 홍익인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큰 어울림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천부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경도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쭉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거 하나 여러분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천부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천부경 연구가들은 우주의 원리, 하늘의 기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단군은 분명하게 단군왕검이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앞으로는 백성의 뜻을 물어 공법을 만들고 이를 천부라 할지니 그 천부란 만세의 강전이며 지극히 존중하여 아무도 이를 어길 수 없다. 천부는 백성들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이치 원리가 아닙니다. 왜 이런 내용이 같은 환단고기 안에 있는데 왜 이것만 빼고 천부경 내용만 갖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부경의 의미는 백성의 뜻을 천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의 뜻을 하늘처럼 높이 받들려는 백성 중시 경전입니다. 또 천부경에 대해서 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뒤에 삼일신고는 강연을 했다 그랬는데 논했다 그랬습니다. 논했다는 건 뭡니까? 의논했다는 거죠. 강의한 게 아닙니다. 단군이 묻고 답하고 서로 의논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거를 제대로 해석을 안 합니까? 그다음 조기와 우리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 여러분 우리라는 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위, 그건 복수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닙니다. 패밀리와 같은 단수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다음 제사와 홍인가입니다. 제사는 나라마다 또 지방 정부마다 가문별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단합 대회입니다. 단합 대회죠, 제사. 그다음에 어른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를 어른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어른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우르기와 어울리기를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어울리와 어울리기를 잘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지도자 관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 문화와 음주 가무와 홍익인간, 이것도 재밌습니다. 음주 가무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죠. 화해, 상생. 저는 사실 1999년에 위암이 왔는데 용서 명상을 가지고 2개월 만에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지금까지 재발 안 했습니다. 용서 명상을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상생이라든가 용서 명상, 회포 풀기 이런 거는 지금 이 정산도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게 또 있죠. 그거요. 의식주 문화와 홍익인간, 이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팔만대장경하고 팔만대장경 보관장소에 있는 장경 판전하고 어느 것이 먼저 유네스코 문화재가 되었습니까? 팔만대장경이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은 2005년도에 됐고요. 장정각전은 1997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설명서에는 왜 장경각전이 팔만대장경보다 먼저 세계 문화유산이 됐는지 설명을 못 해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유네스코에서 나온 설명문은 그런 대로 조금 간단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지게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 나비도 한 마리 안 들어갑니다. 잠자리도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 가무, 이건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회포 풀기, 용서 명상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움과 깨침을 중시하는 교육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소도로 하는 거 아죠? 소자가 무슨 소자입니까? 깨죠, 깨소자입니다. 도는요, 칠할 도자입니다. 깨치게 하는 곳입니다. 소도는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배움과 함께 깨침을 중시해가지고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화랑의 수련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치게 해야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역사 의병대와 같은 의병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 문화는 우리 인간의 어우러짐의 이치를 깨쳐서 실천한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입니다. 자, 한중인 자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중국 자전으로 보면 닭꽃. 자, 클홍 더할 익자입니다. 자, 클홍 더할 익자입니다. 크게 더한다는 뜻이죠, 홍익은. 뭐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이런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딱 하나 한번 볼까요? 1번 여기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죠. 자,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자, 크다. 자, 크게 클홍 넓을 홍입니다. 더할 익입니다. 크게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왜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전에서도요, 이롭다는 뜻은 명사로밖에 안 쓰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네이버 한중일 사전 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중국 사전과 일본 사전에 이익, 이득, 도움이라는 뜻으로 했을 때는 명사입니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롭게 한다는 뜻은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왔던 우리나라와 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크다는 이 맨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할 익자입니다. 그럼 크게 더한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 사이를 크게 더한다. 식량 갈등으로 서로 싸우던 것이 사이가 더해져가지고 싸우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죠. 더 싸우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식량 생산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익인간은 한강의 교육과 한류를 일으킨 우리 민족의 저력의 뿔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제대로 된 홍익인간의 바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자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한자를 갖고 해석을 하려고 달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서 도출해내야 돼요. 그 결과 해보니까 홍익인간은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하라는 의미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세 유한은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런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서 민족 제도가 준비해야 될 때가 왔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 밑에서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미래 제도가 민족 제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하라는 의미로서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 나라 학자들, 나라와 학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참으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선진국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학자들이 일어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자들과 나라가 일어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라와 학자들이 이러한 민족 제도학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또 소중하고 새겨야 될 말씀인데 시간상 부득이 여기 이렇게 줄이고요. 다른 기회를 또 기약하기로 하고 두 번째 발표는 정현돈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정현돈 선생님은 홍익인간과 광명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현재 한국 그린전략협회 회장으로 계시고 또 경동대 평생교육대학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바로 정현돈 선생님 발표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정연돈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익인간과 강명사상 함의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해왔던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로서는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기회를 또 이렇게 가지고 참여하게 돼서 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홍익인간이란 그리고 광명사상이란 그리고 홍익인간과 광명사상의 관계, 광명사상의 표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류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 더 번성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BTS가 잠시 휴식 기간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저는 참 잘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나무주연상을 또 송강호 배우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쪽은 더 번성하리라 보고 또 다른 분야까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광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는 참 오래된 민족이죠. 그걸 갖다 꾸준히 환인, 환웅, 단군 시대부터 쭉 흘러오면서 선조들이 주신 그 정신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란 이쪽에 삼국유사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구함으로 아비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하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홍익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홍익 이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런 식으로 꼭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또 이제 초창기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나오면서 보면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을 더 넓혔어요. 인간 세상을 여러 가지 삼신일체라든지 자연과의 합일이라든지 이런 정신 속에서 보면은 인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폭을 넓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탐구 인세라 이렇게 했어요. 인간 세상을 탐구한다. 그러면은 인간 세상을 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홍익 인세라고 해야 맞죠. 인간이라고 앞에서 인세라고 말 썼는데 왜 뒤에는 인간이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작성할 때도 인간과 인세는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도지의 11장에 봐도 환웅 씨가 돌아와 팔음 이문을 수학하고 역법을 정하고 의학수를 수업하며 천문과 지리를 저술하니 홍이 인세였다 하고 인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도움이 됐다 하면은 뭐 인세를 쓰는 게 맞죠.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홍이 인세라는 의미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홍익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한당고기 당군세기의 3세 당군 가륵조에 보면은 홍도 익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시 개천의 도는 나를 비워 만물을 잘 생존케 하여 능히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할 따름입니다. 바른 길을 널리 펴서 백성을 이롭게 하여 한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홍도 익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어떤 천부경이나 우리 고래로부터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은 3대 경전으로서 우리가 중요시하고 상호 연관이 밀접하고 또 설명을 하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을 보고서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참전개경에서 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참전개경에 보면은 창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도가 뭐냐? 도는 전신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신양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바른 길이 도라 이렇게 의미를 했습니다. 정의를 거기서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럼 하느님의 바른 길을 우리가 넓히고 그리고 익중 중생을 갖다가 도움을 준다. 중생을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보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서도 여기서 보시면은 능히 보고 인세라고 여기서도 인세를 썼어요.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할 따름입니다 하고 인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안 하고 인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홍익이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이란 뭐냐 그러면 인간이 대부분 보면은 사람 인자 쓰면은 사람으로 다 통하는데 간자가 붙었어요. 그럼 인간을 우리는 사람과 동의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인간이란 말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럼 간이 들어가서 우리는 보통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인간관계.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인간 개개인이 아닌 사람 전체를 일반화하는 측면에서 인류, 인간 세상 이런 식으로도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달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간이란 뭐냐? 그 대한자 자전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간을 갖다가 우리 여기서 이제 사이 간자가 옛날에는 한자 지금의 이제 한가로울 한자하고 같은 것으로 그 사이 간자가 이렇게 한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을 문 속에 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간은 문 속에 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달이나 해나 다 우리는 같은 빛을 내는 걸로 우리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이게 달이나 해나 전부 다 상호 교환해서 같이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 속에 빛이 있는 모양이 간입니다. 그래서 인이란 사람인데 사람의 특성이 뭐냐 하는 걸 간자를 붙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자체는 동의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홍산 문화에 드러난 우리 우아량에서 나타난 여신상을 보시면 명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신상은 항상 그 당시에 군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평소에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단군 사회에서 나타나는 곰에서 웅녀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웅녀가 되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깨달음의 과정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여신상의 눈을 보면은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빛을 발하니까 깨달음의 어떤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명을 품고 있는 존재를 간자가 있음으로써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특성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광명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홍도 익중하는 인간이다. 즉 하느님의 바른 길을 널리 펴서 백성을 이롭게 하는 사람 또는 존재,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담극의 연표문을 보면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담극의 연표문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용어죠. 일신강중, 성통광명, 또 제세이화, 홍익인간, 이 네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1단계 일신강중이란 것은 삼일신고에 나타난 것을 보면 2장에 일신이란 하느님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신강중, 자성구자 강제이네. 하느님의 씨를 본성에서 구하라. 너희 머릿골에 내려와 계시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하느님은 우리 머릿속에 내려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본성, 참마음이죠. 사람에게 내려져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신강중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성통강명입니다. 3일시교의 3장에 보면 천궁이라는 게 있죠. 하늘 궁전입니다. 천신국으로 시작하는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로 크게 길하고 상스러워 크게 광명한 곳이다. 오직 성통공안을 이룬 자만이 그곳에 나가 영원히 쾌락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광명에 통해 있는 것이니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제세유야입니다. 그 3일신고 4장의 세계에 대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일신조군 세계 해서 하느님은 온 누리를 창조하시고 그중 해세계, 여기 1세계라고 되어 있죠. 해세계, 즉 우리 태양계를 말합니다. 해세계를 맡은 사자를 시켜 700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니 하느님이 기운을 불어넣어 온갖 것들이 번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세상을 진리로 다스려 조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와 조화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 화자를 갖다 참정개경에 보면은 도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화자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천공조화라고 나옵니다. 하늘이 만드는 조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리와 조화로 결국 제세위화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4단계가 홍익인간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3일신고 5장에 인물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3가지 참됨을 받으니 본성과 목숨과 정기다. 인간은 이 3가지를 온전하게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 한 뜻으로 나아가 마침내 크게 하늘 기운을 편하니 본성이 열리고 공덕을 완수함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바른 길을 펴서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명사상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조금 전까지 우리가 홍익인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광명사상이란 뭐냐? 광명이란 우리 말 그대로 밝음 자체입니다. 빛입니다. 빛.
환이나 단이나 한이나 다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백일사 한국본기에 보면 옛날에 환인이 계셨다. 천산에 내려와 거처하시며 이렇게 시작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봅니다. 조대기에 이르기를 광명을 숭상하여 해를 신으로 삼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다. 그 광명을 얻어 세상 일을 하면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환이라 부르고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개개인이 전부 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환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환인이 있었던 거죠. 환인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규원사에도 환이란 함은 밝은 빛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명을 숭상하여 해를 신으로 삼고 이런 말이 있죠. 그 광명을 숭상하여 해를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태양 숭배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광명을 깨달음을 통해서 광명을 얻었죠. 그 광명을 그 밝음을 견주어 그래도 유사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해밖에 없었기 때문에 태양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광명을 찾고 그 광명과 유사한 해를 신으로 숭배하여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간 것입니다. 광명이 있고서 해를 놓은 것이지 해가 있은 다음에 광명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환단곡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광명사상이란 뭐냐? 내부 구구사전을 보면 단군조선 이래 개성되어 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세계관, 삼신, 즉 조하신, 교하신, 치하신의 덕성인 광명을 이어받아 지상세계의 성경을 이룩하고자 하는 세계관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북의 광명을 우리가 한번 보죠. 저는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이 가장 중요한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마음은 큰 밝음이고 그 밝음을 향해 나아가면 사람 가운데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삼신일체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왜 밝음이라고 했냐 하면은 이 밝음은 보통 태양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당시 이걸 만들 때에는 해를 보고 태양이라고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란 말을 갖다 해를 태양이라 한 말은 그 후대 한참 뒤에나 그 말을 썼던 걸로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그걸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그 누군가 그 중국의 명대인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해를 태양으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라고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태양이라고 안 했습니다. 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큰 밝음이죠. 밝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명의 앙은 네이버 한자 사전에 밝다, 높다, 오르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명 합체가 밝음을 향해 높이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천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심 본태양, 본래의 마음은 본래 큰 밝음인데 그 밝음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사람 가운데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삼신일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밝고도 밝으면 신령스럽고도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대광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뇌에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삼신일체가 대원일이 있고 이게 지빌함상과 회삼기일로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정이 하나님의 성명정이 인간으로 하면 신기신이 되고 감식촉의 훈련을 통해서 영혼백, 제가 선도를 젊을 때 배울 때 영혼백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혼육으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가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홍인과 강명사상의 관계에서 보면은 8조 교령이 구원사와 있습니다. 너희 한 분이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겨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어버이는 하늘에서 온 것이니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는 너희 하늘 공경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8개가 다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은 또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십계명하고 다 비슷합니다. 두 가지가 딱 다르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이 두 가지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죠. 8가지인데 더 구체적으로 8조 교령에서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왜 부모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번성하는 겁니다. 효사상, 좀 전에 말씀 우리 박 회장님께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효사상이 여기서 다 연관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 8조 건법에 이게 지금 8가지 나옵니다. 자, 이런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으며 음식을 거스에 담아 먹었으며 어질고 겸양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걸 통해서 되었다고 나옵니다. 또 한서지리지에 1, 2, 3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8개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책에는 3가지밖에, 그것도 한서지리지 인용해서 그것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왔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뭔가 잘못된 거죠. 자, 5분도 우리가 이 매사의 정성과 믿음으로 행하여 거짓게 하고, 또 뭐 이 내용들 자체가 공경, 효도, 청렴, 겸양, 화평, 이 내용들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책가제도와 하백제도, 이런 걸 통해서도 광명사상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과 광명사상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홍익인간이 중심에 광명이, 하느님이 있고 그 광명을 통하여 지상성경 세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상호 분리할 수 없는 상호순환, 또 안팎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문제점은 그런 것을 잃고 지내는 그런 부분,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되고 자본에 너무 얽매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힘든 거죠. 이 광명사상의 표철, 우리 말과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도 날에서 놓은 것인데, 날이란 것은 결국 날 일인데 결국 나는 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해, 광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라는 말 잘 쓰죠. 우리도 내 안에 광명이 있듯이 너에게도 광명이 있고, 그 광명을 서로가 같이 공동체 삶에서 내재되어 온 결과로 우리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내 해조, 임금도 다 그런 태음신을 모신 제사장으로 해서 이마라는 것이 니마의 그 흔적이 낭마에 있다고 합니다. 희다도 해에서 나온 거고, 을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을과 알가 다 서로 앞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밝은 빛을 나타냅니다. 국명이나 제왕 이름, 산 이름 전부 다 우리가 밝음을 그걸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난생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다 태양을 비유를 많이 하지만 그 이전에 광명을 갖다 나타내고, 그 광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간의 모양도 다 그런 광명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초기 근간들 보면은 다 태양의 불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불꽃이 자꾸 발전이 돼 가지고 가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광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율 세문경 잔문이 거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보면은 동시문으로 이루어져서 하늘의 광명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팔주령도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광명을, 청동 거울이나 그릇 수막새도 그렇고, 또 홍산문화에 나타나는 제단도 천지인 원방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빗살무늬 톡이, 이것도 뒤집어서 보십시오. 해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광명입니다. 그걸 나타낸 것이 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 자체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 김양동 교수도 이걸 빛살이, 원래 빛이 햇빛 빛자입니다. 그걸로 바꿔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빛으로 그냥 머리 빗는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형옥벽도 그렇습니다. 벽옥 다두기도 잘 광명을 나타내고 있죠. 삼년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방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인간과, 즉 성악설, 또 백지로 보는 인간, 성무선악설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정적 인간관에서 벗어나서 광명을 가진 그런 긍정적 인간관이 그냥 성선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현재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평등과 공동체 문화를 다 가지는 그런 긍정적인 철학을 세계에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전쟁의 확산이라든지 빈부의 양극화, 잔위 위기 이런 걸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홍익인간 광명 사상을 갖다가 교육하기 위한 의식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또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사 갈등입니다. 역사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갈등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갈등들을 우리가 역사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함, 또 평화, 공동체 이런 노력들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 교과서를 잘 만들고 또 통일을 준비하고 한류 확산을 위해서 세계 한류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